안녕하세요. 투자자 손수봉입니다. 오늘 실거주 찾기 챌린지 마지막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전체 제가 그동안 뽑았던 단지들을 나열을 해놓고 이렇게 입지에 대해서 평가, 등급을 내려놓고 비교를 해서 하나씩 골라 나가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만 가져왔고요. 위상과 입지와 가격, 이제 같은 평형대 다 30평대로 해서 가격을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입지 평가를 제 기준대로 삼아서 해봤고요. 먼저 이제 위상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지 같은 경우에는 이 단지가 가지고 있는 이 정량적인 객관적인 입지에 대한 평가를 가져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교통이라는 입지 요소를 수도권,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가중치를 줘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이제 실거주 고르는 챌린지이기 때문에 약간 환경과 학군에 조금 더 가중치를 주고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실거주를 선택하는 주체가 아빠보다는 아내일 수 있어요. 이게 엄마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는 조금 힘들어도, 직장 다니는데 힘들어도 주거 만족도가 높으면은 이제 감내하고 다닐 수 있고, 이제 여자분들이 좀 더 의사결정을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환경과 학군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은 A로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등촌동이 급행 9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A, 그러니까 강남을 기준으로 전부 다 평가를 내린 거고요. 환경도 A를 줬습니다. 이유는 등촌동 이쪽이 택지예요. 그래서 저는 택지를 기준으로 환경 등급을 줍니다. 얼마나 신축 택지인지, 뭐 어떤 구축 택지인지, 아니면 난개발인지, 아파트가 별로 없다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환경을 조금 잡고요. 여기는 반듯반듯한 택지 생활권이기 때문에 환경을 A를 줬습니다. 그리고 학군도 나쁘지 않아요. 등촌동이. 예, 강서구에서 상당히 그래도 좋아하는 곳으로 선택되는 학군지로 선택되는 곳이고, 뭐, 물론 옆에 양천구가 있어서 웬만하면은 학원을 그쪽으로 딱 보내는데, 여력이 안 되면은 반드시 선택되는 곳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학군을 좀 높게 줬습니다. 네. 그리고 노원구는 교통이 안 좋죠. 네. 교통이 있긴 있어도, 그러니까 지하철이 잘 깔려 있어도, 이제 서울 중심권, 강남권으로 들어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교통 등급을 C로 줬고요. 환경은 마찬가지로, 택지. 같은 90년대 택지로 이제 A를 줬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의 중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명한 학군지죠. 서울의 학군지가 이제 5군데 정도 있어요. 강남, 목동, 노원 세 군데네요. 그리고 이제 분당, 평촌, 이제 일산 이렇게 되게 유명한 학군지가 6개 정도 있는데 서울에는 3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학군이 S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그리고 성북구도 교통이 안 좋죠. 특히 이 기름 뉴타운 2단지는 역에서 굉장히 멉니다. 교통을 C로 줄 수밖에 없고요. 환경은 당연히 여기가 뉴타운이기 때문에 A를 줬어요. 연식이 좋은데 연식이 좋은 신축 택지를 제가 보통 S를 주려고 하는데 여기는 언덕이 너무 심해서 A를 줬습니다. 그래서 구축인 등촌동과 중계동이랑 비슷한 등급의 평가를 내렸고요. 학군도 A를 줬습니다. 네, 등촌동이 A면은 뭐 성북구 기름동도 뭐 나쁘진 않다. 여기 아이들도 많고 기본적으로 뉴타운이다 보니까 안에 학원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사립학교들이 굉장히 세게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아도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A를 줬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신대방 현대고요. 보라매 공원 근처에 있는 단지입니다. 7호선과 2호선이 가까워서 교통이 A가 나와요. 강남으로 빨리 들어가는 곳이고요. 그리고 환경은 그 아파트가 모여 있는 곳이긴 한데 택지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뭔가 약간 자글자글해요. 그래서 약간 자글자글하다는 말이 반듯반듯하게 아파트를 지어놓은 게 아니라 난개발 형식으로 지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한 단계 낮은 B로 줬고요. 학구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C. 그리고 관악구. 관악구는 서초구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그래서 교통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특히 이 봉천동의 서울대 입구 풍림아이온이 이편한 세상. 그래서 관악구의 대강 바로 옆에 있는 단지예요. 대장 단지 2개랑 아이온 3개의 단지로 이루어진 지역에 있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뭐 2호선 바로 앞이고 그래서 교통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약간 시장통 같고 그리고 아파트가 3개밖에 없다는 게 도리어 단점이에요.
아파트가 세 개라도 있어서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다른 지역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약간 부실하다, 커뮤니티가 약간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환경을 낮은 등급을 줬고 학군도 뭐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C, 네, 서울대가 있다고 해서 학군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서울대를 갈 수 있는 학군이 좋은 겁니다. 입지 평가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처음, 위상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가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동작구가 가장 좋고, 강남 서초에 붙어 있고, 9호선 라인이 잘 들어오고 있고, 여러 기대감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성북구와 강서구는 거의 비슷하다. 강서구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노원구, 관악구 뭐 비슷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노원구는 특수로 이제 학군이 좋다. 근데 관악구는 특수로 교통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위상은 이렇습니다. 위상은 그렇게 엄청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입지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단지가 가지는 실제 선호도. 그게 결국 입지겠지만, 조금 분리해서 선호도와 제가 써놓은 이 정량적인 입지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 순위를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 위에 입지 평가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볼 수 있겠죠. A가 제일 많은 강서구가 입지가 제일 좋다. 정량적인 입지가. 그리고 그 다음 노원구, 성북구, 그리고 동작구와 관악구는 뭐 비슷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은 입지의 순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을 보면 돼요. 그래서 가격을 보시면은 가장 비싼 게 이제 서울대 입구죠. 관악구, 그 다음에 신대방 현대, 그 다음이 중계동, 다음이 등촌동, 그 다음 기름동. 이렇게 다섯 개 순서가 나오죠. 이렇게 보면은 입지가 1등인데 가격 순위는 4등이야. 그러니까 가격 순위가 낮다는 거는 비교해서 가격이 좀 싸다는 거겠죠. 근데 입지는 좋은데 가격이 싸? 그러면은 저평가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입지 순위가 1등인데 가격 순위는 4등에 있으니 가격이 입지 대비 낮다 해서 저평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제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3등이죠.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냥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상도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격 순위가 제일 낮죠. 5등이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관악구와 동작구보다도 입지가 좋은데 가격이 여긴 비싸고 여긴 싸죠. 입지가 좋은데 가격이 싸면은 저평가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단지를 서울에서 최종적인 저평가다라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 종합이고요. 다음은 수도권을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고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지가 있습니다. 입지 평가를 내렸고 입지 평가를 내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촌에 평남에 있죠. 초원 5단지 LG는 평남에 있는 상당히 좋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교통 A, 환경 A, 학군 S 플러스입니다. 이제 아까 중계동보다 좀 더 높게 줬는데 저는 평촌의 학군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학원의 규모라던가 그리고 좋은 중학교의 개수가 좀 더 많기 때문에 학군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줬고요. 그리고 환경은 이게 택지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 같은 경우에도 4호선을 타고 사당에서 강남을 쉽게 들어갈 수 있어서 A를 줬고요. 그다음 용인의 수지구.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신분당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남권으로 20분에서 30분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을 굉장히 높게 줬고요. 이제 환경 같은 경우에는 풍덕천동만 난개발이 조금 덜해요. 그리고 평지면서 택지의 느낌을 강하게 주는 곳이기 때문에 환경을 A로 줬어요. 이 지역이 아닌 곳들은 수지는 약간 환경을 좀 높게 줄 수가 없습니다. 난개발이 굉장히 심하게 돼 있어서 그만큼 여기가 좀 더 수지구 내에서 선호되는 곳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 수지도 학군이 상당히 좋아요. 사실 평촌만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플러스로 약간 가중치를 구분을 해줬습니다. 네, 그만큼 둘이 비슷하게 입지가 좋겠죠. 그 다음 강명. 광명은 교통비, 환경비. 여기는 난개발이에요. 그리고 사실 언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C를 줄 법한데 그래도 아파트가 모여 있고 여기 철산동 그 주변이 조금이라도 선호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학군을 B를 줬는데 학군도 나름 여기 철산동역에서는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제 환경에서 가중치가 있고 학군에서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있는 초지동의 푸르지오 파크 단지.
여기는 이제 교통이 완전 헬이죠. 헬이라기보다는 멀어요. 4호선 완전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C를 줬고요. 그리고 환경은 좋습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신축 택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도 엄청 큰 공원이 있어서 상당히 좋지만, 여기는 이제 외국인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좀 좋습니다. 단순히 그냥 택지다 아니다 이런 걸로만 환경을 등급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안산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환경적인 부분에서 약간 마이너스 요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B를 줬고요. 신축 택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학구는 네. 학구는 안산은 잘 들어보지 못하셨죠? 그래서 C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상 순위를 다시 매겨보면은 평촌이 저는 제일 위상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일기 신도시면서 오래됐죠. 그 다음은 수지, 이제 광명, 안산 이런 순으로 위상을 순서를 줬고요. 입지도 이제 평촌이랑 수지랑 거의 비슷한데 평촌이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치적으로 입지가 강남 쪽에 가까울수록 좋은 건데, 심리적인 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치적으로도 평촌이 좀 가깝기 때문에 수지보다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인 1등은 평촌이다. 그 다음이 수지. 그리고 이제 광명, 안산 이렇게 순서가 나갈 수 있겠죠.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가격을 보시면 수지가 가장 비싸고요. 그 다음에 평촌, 그 다음에 광명, 안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평촌이 위상도 그리고 입지도 살짝 수지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촌이 수지보다 가격이 싸죠. 8천만 원 쌉니다. 그러면은 평촌을 저평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광명도 입지가 분명히 좋고 위상도 높은데 안산보다 500만 원이 싸네요. 그러면은 저평가 여부에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광명과 평촌을 수도권 종합 평가를 할 때 저평가라고 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은 앞에서 두 개, 뒤에서 두 개, 그러니까 서울에서 두 개, 수도권에서 두 개 저평가를 모아서 다시 한번 그 안에서 저평가를 내봐야겠죠. 진정한 저평가를 찾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저평가를 찾고 또 비교를 해서 진짜 저평가를 찾는 게 가장 이제 효율적인 투자 또는 실거주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실거주를 할 수가 있겠죠. 가격적으로요.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위상을 먼저 보면은 평촌과 강서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성북구와 광명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강서구와 성북구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근소하게 강서구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마곡이라는 업무 지구도 있고 여의도로도 굉장히 가깝게 들어갈 수 있고 5호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울 중심권, 이게 중구권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9호선 급행을 타면은 강남 접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위상적으로, 입지적으로 강서구가 성북구보다 좀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입지를 다시 한번 보면은 평가는 똑같아요. 예. 수도권과 서울은 그냥 똑같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윗지는 평촌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강서구라고 봐요. 이게 서울이 아닌 평촌이 경기도여도 입지적인 요소는 서울보다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북구와 강서구보다 입지적인 요소가 더 좋죠. 그래서 1등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2등, 3등, 4등 이렇게 입지 순서대로 나열이 됐네요. 그리고 가격도 입지 순서대로 1, 2, 3, 4가 나옵니다. 이러면 사실은 저평가를 여기서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네. 아까처럼 입지가 나열되고 가격이 섞여야지 그 안에서 저평가를 조금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제 기준에서 저평가를 뽑는 사고방식에서는 그렇게 입지와 가격이 섞여야지 저평가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은 사실 찾기가 어렵죠. 저평가를 확신하기가. 그래서 좀 더 나아야 돼요. 좀 더 많은 아파트를 더 정교하게 비교를 하다 보면 이게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나열됐다 보니까 여 안에서는 저평가를 찾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얘네들이 지금 네 개가 전부 다 저평가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투자금이라던가 나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내 직장 상황, 그리고 지역에 대한 선호에 따라서 한번 골라볼 수가 있겠죠. 가격은 전부 다 비슷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라면은 그래도 위상이 상당히 높은 지역을 고를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강남이 좀 더 가까운 곳, 강남 쪽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을 고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서구와 평촌이 나오겠죠. 강서구보단 평촌을 고를 것 같습니다. 저는 평촌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강서구보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평가로 평촌의 초원 5단지 LG를 골라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평가를 이제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고 방식은 제 기준이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과 수도권을 같이 비교해보는 챌린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